안녕하세요. 26년도 경기 중등 초수 합격자입니다. 저의 합격 수기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을 잘하는 편도 발표를 잘하는 편도 아니지만 오늘 제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로는 저의 소개, 그리고 혜인쌤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초수 합격의 포인트, 그리고 저의 멘탈 관리 기법, 그리고 임용공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 방법,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이긴 하지만 학부 병행은 아니었어요. 저는 24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기간제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한번 올인을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이제 임용 공부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제가 학부 병행이 아니라고 하면은 원래 공부를 했겠다, 뭐 공부를 잘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 공부를 한 적이 없고요. 한는 검도 없었고요. 규칙적인 패턴과 공부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붙을 수 있었던 건 1차 때 67.67, 되게 고득점은 아니지만 커플 0.67로 붙었고 2차에서 되게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 2 성격입니다. 저는 일주일에서 방콕하는 날이 없어요. 항상 놀아야 되고 정말 매일매일 나가서 놀았지만 그걸 저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본가에서 나와서 노량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을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카를 4번을 옮겼어요. 10개월 동안. 근데 이것도 되게 맞는 방법인 게 여러분들이 환경이 바뀌면은 좀 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 군데 옮기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제력 부족. 저는 사실 기본 이론은 인강으로 들었는데 다음 강의를 트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아, 릴스 하나만 더 보자. 유튜브 쇼츠 하나만 더 보자 하다가 1시간이 걸리는 걸 보고 아, 직강을 가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뭐 너는 9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도 못 세워서 그냥 혜인쌤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지? 그냥 따라가자. 그냥 커리대로 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경험 부족.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기본 단어나 지식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그냥 다 따라 적자. 필기 그냥 전부 다 받아 적어보자. 이 방법이 지나니까 제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먼저 혜인쌤을 선택한 이유. 총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 기반 강의. 여러분들이 혜인쌤의 기본 이론서를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딱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러더라? 되게 보면은 읽기 좋게 나와 있어요.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고 가독성이 좋아서 진짜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 저에게 굉장히 잘 읽히는 기본 이론서였고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 할 때 혜인쌤이 필기를 되게 상세하게 해주세요. 근데 필기를 상세하게 하면서 단순히 이 안에 있는 키워드가 어떻게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를 되게 자세히 이해 기반으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설명을 잘하시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게 이해 기반의 강의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깔끔한 강의와 공부 분위기 조성. 일단 저는 혜인쌤을 제일 좋은 점이 정말 딕션이 좋으시고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게 되게 전 중요한지 몰랐는데 제가 타 과목을 이제 수강할 때 정말 그 강사님의 목소리와 톤이 너무 안 맞아서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혜인쌤은 정말 목소리 톤이나 그 딕션이 너무 저에게 잘 바뀌고 되게 편안하게 들려서 굉장히 1년 동안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강 수강 시에는 스터디를 구성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터디 줌으로 한 번씩 저에게 봐 주세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아, 이 바쁜 강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내가 안 하는 건 뭐가 되나.' 진짜 대답을 못 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라도. 근데 정말 공부 습관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격 챌린지 밴드 운영. 여러분 법총론 보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문제를 올려주시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지금 발표를 듣는 분들이 초수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수의 자료 정보 부담이 굉장히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제가 여기저기 구해 다녔어요. "나 혹시 너 합격자 서브노트 좀 줄래?" 근데 그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 내만서라고 내가 만드는 서브노트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서브노트 부담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론 자료랑 최신 내용, 보충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설 시에도 혜인 쌤은 단순히 답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드실 때 사용한 강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답안을 어떻게 쓸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게 초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킥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수 합격의 포인트. 저는 사실은 제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부 다 세세하게 암기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초수생은 기본 이론 듣고 다 못 외웁니다. 그냥 내가 이거를 다음에 봤을 때, 아, 이해했다. 뭐 청각장애는 뭐가 있다. 뭐 전환성, 감수성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히 기본 이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가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를 받아 적으면서 내 거로 만들기. 혜인쌤은 필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저도 여기 보면은 다 따라 적었는데 이거를 적다 보면은 한 번쯤 적은 거는 중요한 거다. 한 번쯤 내가 써본 거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만서와 기본 이론서 꼭 함께 보기.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내만서거든요. 내만서를 한번 보면서 기본 이론서랑 내용을 보충하고 한 번 더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분석반 수강시 공부 방법인데 저의 복습 방법은 내만서를 다시 써봤어요. 저는 기본 이론서를 보고 내만서를 다시 뽑아서 그냥 내만서가 사실 구조도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서 청각장애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내만서 작성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작성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나서 저는 학력역 복습이 끝나면 이제 그 기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 문제를 풀고 이제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옆에 혜인쌤이 이렇게 써주시는 그 기출 변형이 많아요. 이거를 저는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만서 옆에다가 한 번 더 추가해서 적어보고 제 메인 내만서에다가 한 3-4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혜인쌤이 기출 분석 때 강론 자료를 주시거든요. 그 강론 자료를 한번 이렇게 다음 사진에 있으면 이렇게 저는 잘라가지고 뒤에 붙이면서 한 번 더 자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만서랑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혜인쌤이 이것도 알려주신 방법인데 내가 모르고 부족한 부분은 인덱스로 표시해서 한 번 더 봐라. 저는 그래서 문풀반에서 제가 틀리는 거는 한 번씩 여기다 적어봤어요. 참 붙여보고 한 번씩 더 보고 내가 이게 좀 외워졌다 하면 인덱스를 떼고 또 틀리면 다시 붙이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에서는 답안을 혜인쌤이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단순히 보기만 않고 한 번 더 적어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틀린 문제는 한 번 내가 적어봐야지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걸 다시 안 틀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틀린 문제는 답안을 다시 작성해보자. 그리고 저는 이 문제풀이반 이후에도 계속 내만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채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밑에는 강론 자료가 아닌 것도 혜인쌤이 줬던 해설 자료에서 제가 따와서 타이핑해서 한 번 더 정리하기. 이 반복을 계속 내만서를 심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반 수강시 공부 방법. 저는 이제 모의고사반 가서는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답 노트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틀린 내용을 뭐 전공 A-2 자폐 내가 틀렸던 거 뭐 있으면 한 번 다시 적어보고 다시 적었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 찾고 그리고 가장 우수한 답안 내가 어떻게 써야지 이 답안이 맞았을까를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는 DTT를 정말 매일 들려서 보면 여기다 PRT랑 어떻게 다른지 혜인쌤이 알려줬던 답안이 되게 좋은 것 같으면은 밑에다 그대로 적었어요. 나중에 답안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내용이 이만큼만 있는 것도 제가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초수를 하신다면은 계속 이렇게 내만서를 심화하는 내용으로 진짜 나중에는 내만서만 보게 돼요. 진짜 이 자료 자체가 굉장히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 답안지에 작성하는 연습하기. 저는 이제 모의고사반을 혼자 풀어볼 때는 온라인으로 임용모의고사 시험지를 팔아요. 답안지를. 저는 그걸 사가지고 독서실에서 그걸로 답안을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귀찮아가지고 사실 시험지에다가만 대충 적고 답안지에도 대충 짧게 적었는데 이게 이후에 가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반 때는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구조도 정리하기. 사실 제가 말은 구조도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이때도 내만서를 전체 인출을 다 했습니다. 전 내만서를 그냥 한 장의 영역당 다 6번은 써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만서 자체가 구조도고 계속 쓰다 보면은 정말 단순 무식하지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시험 10일 남았을 때는 아예 문제를 안 풀었어요. 아예 문제는 안 풀고 그냥 모든 영역을 다 한 번씩 복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초수 합격의 포인트는 첫 번째, 구조도를 반복하자. 보통 다들 백지인출을 해야 된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백지인출이 안 되는데 억지로 잡고 있기보단 그래 그럴 거면 반복 연습하자 해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냥 계속 내만서를 써봤습니다. 근데 이 내만서를 쓰고 구조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역 밑에 그게 써 있었는데 거기 위에 그 차이점을 적어놨는 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도를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서브노트를 만들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만서를 정말 강화 마지막에 만렙이 됐어요. 진짜 두께가 이만했다가 이렇게 2~3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나중에 갔을 땐 진짜 큰 자료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정리가 잘 된 자료를 받아도 내가 만든 자료만도 못해요. 어차피 내가 만든 게 가장 잘 보이고 가장 나에게 의미 있다. 그래서 내 서브노트를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엽적으로 빠지지 말자. 저는 초수생 여러분들이라면은 지엽적인 걸 봐야 되나 고민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지엽적인 문제는 다 어려워요. 모든 N수생들도 어렵고 나만 틀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만서 내용만 충분히 알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엽적인 거 볼 바에 그냥 한 번이라도 기본 이론을 더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자.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답안 작성인데 우리는 짧은 답안에서 명확한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혜인쌤이 예시로 써준 답안을 계속 써보면서 한번 외워보고 나라면 또 어떻게 쓰지? 그냥 답안 작성을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4가지 포인트만 반복하더라도 정말 초수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가 좋지 않지만 이 4가지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좀 부끄럽지만 저의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되게 말을 청산유수로 해가지고 와, 이 사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하는데 저는 마지막 11월 모의고사까지도 한 번도 40점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의고사 40점 넣어본 적도 없고 첫 기본 이론 때는 13.25점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능검도 삼수에서 8월에 땄어요. 정말 임용도 못 볼 뻔했어요. 근데도 저는 멘탈 중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의 멘탈 관리 방법은 첫 번째, 초반에 내가 못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초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잘했어요.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와,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시험을?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몇 년 공부했고 재수했으면 잘해야지. 난 초수인데.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쉬는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저는 직강 끝나는 날이면 항상 보상 심리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고 그리고 사실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기 싫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도 이렇게 게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보낼 바에는 그냥 한번 쭉 편하게 쉬고 그러고 나서 복귀하세요. 하지만 너무 길게는 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정회로 돌리기. 전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수 합격하면 자랑 뭐라 할지 생각해놨어요. 좀 인스타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어떻게 자랑할지.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딱 그 합격 나온 날 그거 딱 복사해서 인스타에 올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시면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딴 생각하는 거 뭐하냐 그냥 긍정적이게 보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입니다. 최종 점수가 아니에요. 아까 다시 보셨죠? 저는 40점 넘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저는 한 번도 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한 게 내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틀려서 오답노트 이만큼 썼으면 오케이, 난 시험에서
더 많이 맞을 수 있겠네? 너네는 그거 맞으면 다시 안 보잖아. 거의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점수를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점수를 보지 마세요. 이거는 최종 점수가 아니고 정말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한 건 저는 비교는 안 했어요. 정말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다. 오케이, 그럼 나보다 열심히 한 거네.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있다. 오케이, 내가 더 열심히 한 거네. 정말 임용고시에서 중요한 거는 남과의, 내 옆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용 공부 금지 방법. 저는 제가 이 4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 강사의 자료와 답안을 비교하기. 저도 이게 초수니까 초반에는 친구들한테 이 강사는 이거 강조했대. 근데 이거 난 안 배웠는데? 그리고 이 강사는 기출 답안이 다르대. 왜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 중반 가서 보니까 너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혜인쌤이 주는 양이 굉장히 자료가 다양하고 풍부해요. 근데 그거만으로도 보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굳이 다른 강사의 답안을 가져오는 것도 웃기고, 사실 혜인쌤이 제일 좋은 자료, 제일 좋은 답안을 제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혜인쌤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2번째, 예쁜 자료 만들기 집착. 저는 내만서를 메인 내만서 빼고는 다 6번을 써봤잖아요. 근데 메인 내만서가 이게 점점 좀 더러워지는 게 중간 가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까? 이 기다란 거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예쁜 자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나만의 자료를 만들자. 그리고 3번째는 답안 대충 작성하기. 이것도 사실 저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초반에 답안을 길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제가 문풀반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문장을 잘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 임용시험은 우리가 한 문장 안에 어떻게 짧지만 키워드 넣고 깔끔한 답안을 만드는 싸움인데 이게 너무 안 돼서 줄은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번째는 설명 듣고 이해한 문제는 내가 푼 문제가 아니다. 내가 모의고사나 기출이나 문풀을 했을 때 문제를 풀고 틀렸다. 이제 혜인쌤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오케이, 이해했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해설을 듣고 다시 답을 지우고 다시 적어봐서 맞았을 때가 내가 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강의 해설을 듣고 넘어가지 않고 한 번씩 다시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 정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규칙적인 생활, 진짜 좋은 머리, 엄청난 노력, 그리고 특별한 공부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무식한 단순 반복의 공부법, 되게 약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진짜 계획 없는 공부법인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지만 그래도 제가 99%의 운이고 1%의 노력이었으면은 그 1%는 정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저의 멘탈, 그리고 기본 이론과 구조도를 계속해서 반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됐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